안녕하세요. 총2치 기공학 2학기 중간고사 메타버스에 대해 발표할 2021-1574 이가영입니다. 이번 주제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저도 가끔 게임을 즐겨 하는데요. 게임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상세계를 많이 접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화상으로 회의 또는 수업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알고 계실 유명한 회사인 페이스북은 메타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페이스북 설립자 저커버그는 메타버스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미래에는 출퇴근할 필요 없이 사무실과 친구와 콘서트장 등으로 홀로그램을 통해 즉시 텔레포트 할 수 있고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현재 함께 있다고 느끼는 존재 같은 소설 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입니다. 이용자들이 아바타를 이용해 단순히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소유투자 보상받을 수 있는 세계입니다. 메타버스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의 5G 상용화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가상현실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는데 현재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3차원 가상 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인 비전을 기술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의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회적, 경제적이든 소프트웨어의 대리자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현실 세계의 은유를 사용하지만 물리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이 메타버스의 특징입니다. 메타버스를 이루는 특징은 첫 번째 연속성, 두 번째 실제감, 세 번째 상호 운영성, 네 번째 동시성, 다섯 번째 경제 흐름 이 다섯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은 살아간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감은 실질적인 물리적 접촉이 없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상호 운영성은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의 데이터, 정보가 서로 연동이 되고 동시성에 연동이 되는 것이고 동시성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경제 흐름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화폐와 거래 방식에 따라 사용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경제적 흐름이 존재한다입니다. 이제 저희는 메타버스의 역사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현실과 연결된 특별한 가상 공간으로 발전해서 아발타를 통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으로 최초로 게시되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현재의 가상현실 헤드셋 HMD와 유사한 장치를 소설 주인공이 착용을 하고 고화질의 그래픽 또는 텍스트 기반 터미널로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스노우 크래시에는 지금에서야 겨우 구현이 가능한 몰입형, 실감, 가상현실, 디스플레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탈중앙화 경제 시스템이 메타버스의 주요 구성 요소로 묘사됩니다. 초기 메타버스로 가장 성공적인 게임은 2003년에 나온 닌든랩의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이 게임은 3D 그래픽스 기술로 구현된 다중 사용자 가상 공간으로 당시의 그래픽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고 보면 꽤 멋진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많은 사용자들의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사용자 창작이 가능한 가상 공간, 사회적 교류,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 등 메타버스로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유저들 사이에서 매우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ASF 그룹에 의해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보고서가 하나 발간이 되었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주요한 기능으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몰입감, 내부 지향, 외부 지향을 선정해서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로 가상세계, 라이프 초깅, 증가현실, 미러월드를 꼽고 있습니다. 가상공간이면서 실제 세계와 연동되는 미러월드는 디지털 트윈과도 관련이 있고 4가지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지만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동하는 궁극의 메타버스에서는 모든 서비스가 연동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열풍을 일으킨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출시를 거쳐 2017년까지 다양한 가상환경 서비스와 플랫폼이 출시되었고 2014년 VR 챗의 등장으로 소셜 VR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공간을 생성하고 전신 아바타를 제어하고 음성으로 채팅이 가능해지면서 2015년에 에스페이스 역시 소셜 VR 플랫폼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돼 홀로렌즈 개발과 메쉬 서비스의 탄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다양한 소셜 VR 플랫폼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플랫폼들이 출시가
무렵 VR 헤드셋들도 여러 가지가 발표가 남으로써 VR이라는 가상세계의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많은 건설사들도 점점 메타버스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롯데건설은 지난해 2021년 7월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과 프롭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메타버스 시장에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직방이 개발한 메타버스 공간인 메타폴리스의 롯데건설만의 가상 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고객과 소통 강화를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 하반기에도 롯데건설은 메타버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난 9월부터 울산 롯데캐슬 마니라 메타버스 모델하우스 서비스를 분양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 우리가 원했던 견본주택과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GS건설인데요. GS건설은 단순히 편명도와 현장 견본주택 사진 등을 보여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메타버스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더 알고 싶은 사용자는 견본주택 내 마련된 상담 창구로 캐릭터를 가져가면 화상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볼 건설업체는 대우건설인데요.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은 지난 4월부터 게임 엔진을 활용한 가상체험 견본주택인 메타갤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 엔진은 게임을 구동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핵심 기능들을 담은 소프트웨어나 그 구성 요소를 말하는데 1인칭 시점으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직접 돌아다닐 수 좋다리며 현실감 있게 상품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메타버스가 발전함으로써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폼도 생겼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플랫폼은 JIQ 월드입니다. JIQ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세계 최초 3D 기반 실시간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폼입니다. 3D 맵을 기반으로 가상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상 부동산은 부동산인 타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JIQ 코인으로만 거래가 가능한데 JIQ 코인의 상장 거래소는 21년 10월 14일 L뱅크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일뱅크는 해외 거래소로 업비트에서 리플을 USDT로 바꾸게 되고, 이때 USDT를 가지고 JIQ 코인을 구매하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JIQ 월드는 JIQ 코트넥 거래 매개체로 도입하여 기존 법정화폐 기반의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폼의 거래 시스템과 차별화된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특징은 강제 거래를 통한 30%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타일 1만 개 이상 보유 시 월 20%의 스테이킹이라는 보상을 해주고, 3D 가상 부동산 객체 NFT 소유권 등이 있습니다.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서 손쉽게 온라인으로 나의 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JIQ 월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시로 경북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시가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북도와 뉴포트 비치시는 이러한 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 문화, 경제 교류 확대,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영화제 추진을 위한 플랫폼을 공동 구축을 함으로 메타버스에서 영화 감상, 지역 문화재, 관광지 소개, 소상공인 상품, 서비스 안내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지사는 새로운 개념의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서 개최해 메타버스를 통한 국제적인 협업 모델이라는 새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가 되면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돌 산업도 메타버스를 사용하여 만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타버스를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걸그룹 오디션 소녀 리버스 프로그램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준비한 버추얼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소녀 리버스가 2022년 11월 28일에 저희 세상 밖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넷마블 FNC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의 전략적인 투자자로 참여를 함으로써 글로벌 버추얼 아이돌 사업 등 공동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메타버스라는 영역에 진출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카카오 엔터는 참가자들이 현실 세계에서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긴 채
가상의 새로운 버추얼 캐릭터를 통해 춤과 노래 실력은 물론이고 끼와 매력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버추얼 아이돌 프로젝트는 소녀 리버스인데, 하지만 이미 버추얼 아이돌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버추얼 아이돌인데요. 이세계 아이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낯선 개념의 단어인 버추얼 스트리머란 실제 사람이 가상 캐릭터를 내세워 새로운 온라인 개인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을 칭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실제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가상현실, 음성 채팅, 소프트웨어이자 멀티플랫폼인 VR챗으로 구현한 아바타를 이용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VR챗이라는 가상세계 게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여러가지 끼가 많은 사람들을 오디션을 본 뒤에 그중 6명을 선발해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그룹을 만들고 12월에 디지털 싱글 앨범 리와인드가 발매하며 정식적으로 버추얼 아이돌이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뷔를 함과 동시에 음원 차트의 상위권을 전부 휩쓸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시대의 메타버스 콘텐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VR챗이란 무엇일까요? 게임은 오픈 월드 멀티 플랫폼 게임으로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으로 월드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월드에서 지원하는 미니게임, 그런 맵 같은 것을 다운을 받아 즐기는 것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스트리밍 방송용으로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입니다. VR챗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티 엔진을 통해 직접 자신만의 아바타나 월드를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적당한 모델을 구할 수 있었으면 아바타 제작해 업로드하는 것으로 VR챗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물론 독자적인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하게 들어간 캐릭터를 제작하는 등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아바타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R 헤드셋 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로 누구나 쉽게 이것이 가상세계구나, 메타버스구나 라는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VR 게임을 자주 이용을 했었던 유저로서 저도 VR 헤드셋 기기가 없어 그냥 컴퓨터로만 했었는데도 맵 구현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 캐릭터도 제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드는 저의 취향인 캐릭터들을 골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메리트를 느꼈고, 가상현실 공간이다 보니까 맵이 굉장히 다양하여 즐길 수 있는 게임이 굉장히 많아서 좋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단순히 어린이들이 하는 게임이나 현실과 무관한 공간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4차 산업으로 발전된 메타버스와 함께 성장한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는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음식점들은 대부분 키오스크를 배치해두고 있고, 사람이 직접 계산을 해주는 방법이 아닌 자신이 직접 기계 앞으로 가서 셀프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많아진 것처럼,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미래로 갈수록 가상현실로 대체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래학자 로저 제임슨 해밀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 3D 가상세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메타버스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실수로 넘겨버렸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영남대학교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신입생 온라인 입학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게임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요. 메타버스 공간에 마련된 입학식 장소는 영남대학교 본교를 그대로 본따 만든됐고,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입학식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나마 대학 입학식의 기분을 느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장기초등학교에서는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 화면은 장기초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가상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도서관, 음악실, 방송실 등 각 교실을 넘나들며 선생님 및 친구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고, 이곳에서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각자의 캐릭터를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교실은 단순한 공간 재현이 아닌 현실 속 공간의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활용 교육의 장점은 새로운 사회적 소통 공간이 생기고, 콘텐츠 제작 등 높은 자유도에 따른 학습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고, 가상세계에서의 새로운 경험 및 학습 흥미 참여 유발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를 처음 접해보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기계를 다루기 어려워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들은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접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교육연구소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교육연구소는 2022년 9월 30일 세상을 뒤바꿀 변곡점이라 불리는 메타버스 세상에 대비하여 메타버스 동향 및 플랫폼 연구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사회, 경제, 문화활동 등으로 새로운 경제적 전망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 정부, 교육기관 대상 자문 및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메타버스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교수자들을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에드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에드테크 활동한 혁신 수업 관련 다양한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싶거나 이해하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연구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미래는 실세계에도 수많은 사람과 문화와 국가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도 다르고 실세계와 연동되는 방식과 목적도 전부 상이합니다. 연결, 창조, 확장, 체험,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형태에 상관없이 사용자들은 그 메타버스를 열렬히 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세계의 제약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다양성의 보장은 메타버스의 중요한 매력이자 성공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이로써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주제에 대한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